자, 이런 소식을 전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게 너무나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일단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오피셜로 확정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 정황, 그리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동주 선수는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방카르트 수술, 관절 와순, 문동주 선수가 하루 종일 울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정말 좋아하는 문동주 선수, 1번 대한민국의 에이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특급 재능을 가졌던 이 문동주 선수가 아마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수술을 할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달하도록. 자, 문동주 선수가 어제 경기 전에 몸을 푸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 동영상에는 아파 아파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표정도 되게 안 좋죠. 문동주 선수가 이게 바로 어제 경기였어요. 1회만 던지고 왜 내려갔을까 궁금하신 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동주 선수는 사실은 아픔을 참고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 이글스의 팀 승리를 위해 아픔을 참고 던지던 게 저는 맞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가 관리를 해줬죠. 근데 하나도 당연히 아닐 거라 믿고 있었고, 아프다는 것도 항상 문동주 선수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2024년도, 5년도에도 이 아프다고 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모른 특별한 이 뭐랄까 메디컬 소견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나도 그냥 아이 그래 이번에도 그러다가 좋아지겠지. 또한 충분히 워낙 또 좋은 모습 보였던 선수니까 다시 이런 문동주의 모습을 보여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 문동주가 오래 걸릴 것 같다. 문동주 부상에 김경문 감독 목소리가 침울했다. 이거는 구단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가 0.2이닝만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깨에 불편감. 근데 이게 아까 이거죠. 몸을 풀 때부터 너무 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저히 문동주가 그래도 던져보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고 4일 검사를 받을 계획이다. 근데 이미 검사를 받기는 했겠죠. 그리고서 지금 김경문 감독님은 뭐 강건우, 정우주, 박준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보통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하지 오래 걸릴 것 같다. 일단은 빠져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저도 최근에 유영찬 선수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영찬 선수도요. 이 정도 워딩은 안 나왔어요. 유영찬 선수도. 이 정도 워딩은 안 나왔고 그냥 기다려야 된 뭐 그냥 검진을 보자 뭐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요런 수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카르트 수술이라고 뭐 이런 게 팔꿈치 뭐 인대 접합 수술 토미존 수술에 비해 복귀율과 수술 후 경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편이 맞다. 그래서 보면은 이 어깨 구조와 방카르트 병변의 위치를 보면 왜 투수에게 이 수술이 까다로운지 이해하기 쉽다.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거라는 썰이 있어요. 이게 제가 뭐 확신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썰쟁이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케르트가 수술 예후가 까다로운 이유는 뭐 외회전의 각도 감소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속 조화 및 밸런스 붕괴, 뭐 냉혹한 통계 형실. 그래서 복귀율은 그래도 네 투수가 60에서 70%. 그러니까 뭐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전 기량을 뭐 전과 같은 이런 이 구속을 던질 수 있는 비율은 뭐 떨어진다. 그래서 재활 기간에서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년 이상 정도 걸린다. 고통스러운 재활 기간을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도 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달하기는 싫은데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도 뭐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달을 하는 거고요. 현대 스포츠가 이제 매우 이 재활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서 성공적으로 재기하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투수에게 어깨,
뭐 관절 와순, 회전 근개 등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투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래서 아마 이게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수술을 미뤘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가능하면은 수술을 안 하고 그냥 해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걸 알아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문동주 선수가 최대한 수술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여기 헬멧에 1번 이게 문동주 선수의 번호거든요. 강백호도 1번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 보통 하는 이유가 너를 올 날을 기다리겠다.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실제로 노시안 선수 여기 헬멧 이 모자에도 1번 있죠. 지금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1번이 있어요. 1번 이렇게.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문동주의 번호거든요. 1번은.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 이탈 조짐이 보이고 정우주 선발 투입이라고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원래 바로 안 해요. 가장 최근에 에르난데스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냥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장기 이탈 조짐? 뭐 누구 선발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서 에르난데스만 해도.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냥 검사해보니까 한 턴 거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근데 이거는 벌써 네 이렇게 됐고, 그래서 류뚱이 받은 수술과 약간 이제 비슷하다라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류현진 선수가 재활을 했습니다. 실제로 재활을 못한 게 아니라 재활을 했어요. 그래서 문동주 선수도 충분히 이거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또 류현진 선수가 실제로 하고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깨 관절 하순 팔꿈치 수술 이겨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정말 뭐 토미존도 이겨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이겨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실제로 뭐 이런 거 뭐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도 했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류현진 선수가 좀 힘든 거를 하면서 2015년도에는 어깨 관절 와순 수술 이것도 했죠. 이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깨 관절 와순 수술은 재기 가능성이 현저히 낮지만 류현진은 결국 구속도 기량도 끝까지 유지하면서 관절 와순 수술을 받고 무려 평균 자책점 1위, 싸이 영상 2위를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선발 투수도 했기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문동주 선수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이글스 팬들께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문동주 선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동주를 이렇게 예전에 영상을 찍을 정도로 문동주는 진짜 너무나 훌륭한, 그러니까 157km로 던지고 막 이렇게 명실상부 플레이오프 필승카드 이런 것도 있고, 문동주 선수를 제가 정말 너무나 좋은 선수,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냥 잘 던지는 게 아니라 162를 던져요. 162. 그러니까 그냥 한국 야구의 보물 같은 여기에 떨어지는 포크볼, 이건 아예 타자들이 포크볼을 던지던 커브를 던지던 누구도 칠 수 없는 공을 던지는 게 바로 문동주거든요. 그리고 가을 야구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팀을 위해서 어깨를 쓴 거죠. 어떻게 보면 문동주가. 그리고 나서 한국 시리즈에서 구속이 떨어졌죠. 저는 문동주 선수를 그런 선수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파서 꾀병을 부렸다. 문동주가 뭐 이렇게까지 관리해줬는데 얘는 왜 맨날 아프냐. 저는 이런 소리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까 그래서 제가 불펜에서 투구 피칭하는 영상 아파하면서 던졌어요. 그날도 정말 아픈데 팀을 위해서 던졌던 거예요. 문동주 선수가.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상을 살펴보면 문동주 선수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팀을 위해 참고 던졌거든요. 그런 문동주가 정말 멋지게 큰 부상이 아니길 일단 바라고, 만약에 수술을 하더라도 정말 복귀를 잘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